번째 1부의 키노트 스피치는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내교단과대학의 올해 새롭게 학과 개편을 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오창영 학과장님 모시고 발표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대학에 이번에 저희가 뇌인종신학과에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로 학과명을 바꾸게 된 학과장 오창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쌀쌀한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엄에서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장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뇌파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앞으로 어떤 역할이 기대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뇌 자본과 브레인 트레이너에게 기대하는 것, 그 역할,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의 MD역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D역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MD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 말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한 5개 이상 맞히면은 여러분들은 MD 세대다 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들어보셨나요? 끝까지 끝 한 분도 계시네요. 도파민 용도, 어쩔 TV, PTSD 모른다, 업텐, 예,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바로 MG가 사용 단어라고 합니다. 전 여기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됐었는데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PTSD, 결정장애, 도파민 등등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어떻게 저런 뇌과학 혹은 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모없이 일반 일상적인 대화에서 쓸 수 있게 되었던가. 바로 뇌과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뇌과학 연구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98년이라고 해요. 그때 뇌연구 촉진법이 제정되어서 그때 이후로 10년 단위로 앞으로 10년 동안은 뇌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뇌과학 연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은 그 어떤 태동기, 뇌과학 연구의 태동기,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기반을 다지는 확충기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10년은 뇌과학 연구들을 보다 응용하고 활용해서 뇌 질환을 극복하고 그리고 뇌과학 연구들을 다양한 분야에 특히 뇌 기능을 증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바로 뇌신경생물학 그리고 뇌인지과학 그리고 뇌의학학 그리고 뇌공학 이 4개의 주요한 4개의 뇌 연구 분야가 다시 한번 뇌질환 극복과 뇌기능 증진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25년 동안의 꾸준한 뇌 연구 그 성과들 그런 것들이 결실이 맺어져서 바로 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올해 가장 여러분들 피부로 다가왔던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걸 겁니다. 작년 11월경이죠. 바로 챗GPT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패턴을 학습해서 단지 채팅을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 이상 기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기존의 뇌과학 연구 성과들과 함께 어떤 가장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단순하게 사람들 대화 패턴을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그 오픈 AI, 즉 챗GPT를 개발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저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챗GPT는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이 그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도 보고 듣고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인공지능이 뭔가 인류를 말살하고 그런 위험이 아니라 바로 내일 나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클 겁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의 한 45개국 800여 개 되는 기업들의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인간 중에서 어떻게 일을 배분하고 있는지, 인공지능 및 로봇,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설문조사한 결과 이미 34%는 인간 대신 AI와 로봇, 즉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는 그것이 9%만큼 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것이죠. 물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사라질 직업들도 많을 텐데 나타나는 직업보다는 사라지는 직업이 더 많다는 거죠. 약 1,400여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고용된 인구의 2%가 실직 상태에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5년 사이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 다음 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5년에는 똑같이 5%만, 2%만 없어질까요? 그건 장담 못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OECD의 경제 관료 및 위원회 있고 기타 세계 경제를 주도한 리더들 한 23명이 네이처 자매지에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뇌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두뇌 자본이란 바로 인간의 두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로 인지적인, 정서적인, 행동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더 이상의 질환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큰 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 두뇌 자본을 쌓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두뇌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뇌 자본을 축적하고 쌓아야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는 혹은 생존해나갈 수 있는 두뇌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뇌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80억 명 중에서 거의 10억 명 가까운 사람들, 즉 8명 중에 1명은 다양한 정신질환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주의력, 기타, 멘탈헬스 분야에 대한 것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뇌 질환으로 연간 17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 저 수치는 뇌 연구를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무려 4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뇌 연구가 아무리 진행되었지만 그만큼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로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은 그만큼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어떤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약물 치료에 의존했었는데 사실 현재 신약, 즉 정신건강이나 뇌질환을 치료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약물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기법, 새로운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OECD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신경과학 시장, 즉 뇌과학 시장을 조사한 딜로이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현재 뇌과학 시장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뇌 질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 분야. 또 다른 한 분야가 바로 약물 치료 분야. 그리고 나머지 한 분야가 비약물 치료 분야. 다시 말해서 인지행동 치료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진단 기능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은 산업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약물 치료?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제 뇌신경과학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지행동 치료가 거의 10% 이상의 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에 기반해서 그런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신경적 문제들을 치유하거나 혹은 대처하기 위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약 800조에 달하는 시장 중에서 무려 579조에 달하는 시장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뇌 진단 솔루션은 10조, 약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EEG라든가 PAP, 즉 뇌파를 이용해서 어떤 사전에 조기 진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뇌 영상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치료 서비스에서는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나 혹은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지행동 기법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하고 있죠. 자, 두뇌 건강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분야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는 저처럼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매우 적지만은 이 보고서의 말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의 75%에 달하는 시장은 바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조그만 분야가 바로 아시아, 태평양, 기타 나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 분야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 큰 폭의 발전이 예상된다고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뇌 건강학계 우리 두뇌 자본을 이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두뇌 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죠.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프로그램으로는 감히 모방하거나 혹은 거의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고유의 역량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회복 탄력성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인공지능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험과 상상력 창의적인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창의적인 AI가 혹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AI가 꿈을 꾸거나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저는 AI 창의성을 얘기할 때 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AI가 이런 것까지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창의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서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혹은 저건 백조자리, 저것은 어떠한 자리라고 AI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꿈을 표현할 수 있다. 한다면
창의적인 AI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들판에 피어있는 연기 바쁠꽃 혹은 애기 똥풀에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인간의 고유한 경험, 문화, 역사, 생활의 노하우가 모두 결합되어야지만 연기 바쁠꽃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기 똥풀, 좀 애기 똥 같은 그런 진행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AI의 창의성은 바로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조합하고 빼고 더해서 이야기의 창의성 그 이상도 이해도 않습니다. 바로 모험과 상상력 그리고 호기심, 열정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자 앞으로 바로 우리 두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뇌 자본을 쌓는 일은 두뇌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두뇌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죠. 두뇌 자본을 쌓는 것은 바로 브레인 트레이닝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훈련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 바로 브레인 트레이닝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말을 마무리하자면 반갑습니다.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두뇌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두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두뇌 건강을 지키고 두뇌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두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존의 뇌 연구의 성과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파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과연 치매가 발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현재 스트레스 수준이 어떤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경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등등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은 이런 뇌 연구의 성과들, 뇌파 코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뉴로 카운슬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단히 두뇌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실 거로 믿고 이번 차에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